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비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이 실비보험을 1순위로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서 지출을 늘릴 일도 없고요.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실비보험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시는 건데요. 제가 여러 고객분들을 상담하고 여러 신입 설계사를 교육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꼭 필요한 두세 가지 보험만 가입하고요.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시청하셔도 꼭 필요한 보장들만 잘 대비할 수 있으면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은 3,997만 명이 가입했다고 알려진 보험 상품이며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란 내가 병원에 가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 상품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보완형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해서 많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이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실비부터 2021년 6월 이후 4세대 실비보험까지 출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대별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보장 범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중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하게 됩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1년간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의 한도가 20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왜 존재할까요? 이 실비보험 자체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또 과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시키는 의료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다만 주의하실 점은 4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동일하게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급여는 상한제가 없다 보니까 3세대와는 다르게 비급여 항목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합쳐서 총 1,7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다른 사람 말만 듣고 4세대로 전환하지는 마시고 전환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실비보험의 혜택은 많은 직장인 분들 중에 일부는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랑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 실비보험이랑 두 가지를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두 개 가입되어 있으면 둘 다 보장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비율에 따라 보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실비도 4세대, 단체 실비도 4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입원 치료로 병원비를 3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개인 실비보험에서 2,400만 원, 단체 실비보험에서 2,400만 원, 총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 실비에서 1,200만 원, 단체 실비보험에서 1,200만 원, 총 합쳐서 2,400만 원만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실비보험 혜택이 바로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건데요.
2023년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실비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개인적이든 회사에서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납입 중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1세대일 때 중지했다면 1세대로 다시 재개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납입 중지 기능은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만약에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해서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 혜택을 못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전환 제도를 통해서 개인 실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좋냐면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단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실비는 따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50대가 넘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뒤늦게 개인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 또는 건강검진으로 작은 수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해야 되거나 실비보험 심사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일반 표준체보다 보험료도 비싸죠. 그래서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바로 전환을 한다면 굳이 이런 병력으로 인한 피해를 안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단체의 실비보험을 개인 실비로 좀 전환해야 한다면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의 청구가 있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등 10대 중대질병이 발병된 이력이 없는 경우 전환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기능은 최소 개인 실비를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납입중지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실비보험 혜택 두 번째에 설명드린 납입중지랑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실비보험료 사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실비보험의 유용한 혜택 네 번째는 바로 보험금 청구권 3년입니다. 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녀오시면 그날 바로바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곤 하시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이 가입자의 청구 이력을 보험회사가 ICIS라는 보험 신용정보 통합 시스템에 나한테 질병 코드가 이력이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한다면 앞서 청구했던 실비보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부담보조고로 특정 부위의 보장을 1에서 5년 또는 정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에 할증이 붙거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돼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요. 고지 의무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력이 생기게 되면 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험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실비 청구 이력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비 청구 이력이 많으면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실비 청구 아예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비보험 가입했고 보험료 내가 냈으면 당연하게 청구해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보장받고 혜택도 받으시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바로바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꼭 바로바로 청구해야 할 정도로 금전적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권 3년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3년간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위 4가지 혜택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보험을 좀 준비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 없이 실비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비보험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며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라 웬만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넓은 범위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병원비 부담도 줄여주는 효율적인 가성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은 그래도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여러 보험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